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의료 IT 융합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헬스케어 플랫폼과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의료 IT 융합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센서 기술과 또 병원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 IT 융합에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플랫폼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되는 의료 빅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차역의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요. 기차역의 플랫폼에 보면 기차를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또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또 정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차역의 플랫폼에 보면 항상 그 옆에 상권이 형성돼서 상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역에도 보면은 아주 큰 쇼핑몰이 그 옆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쇼핑몰과 같은 것들이 플랫폼 옆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스케어 플랫폼도 헬스케어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또한 헬스케어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그러한 플랫폼에 모여서 다양한 서비스들,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플랫폼은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많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시계 형태의 단말이 있는데, 그 시계 형태의 단말이 걸음수를 측정해 준다 하면 그 시계 단말은 만보계라는 상품이 될 겁니다. 또한 그 시계 단말이 자외선 지수를 측정한다 하면 그거는 환경,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을 측정하는 환경 측정 상품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시계 단말이 심박수를 측정한다 하면 이 단말은 심박수를 측정하는 상품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되게 되면 상품이 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주체들, 예를 들면 고객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하는 그런 단말이 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플랫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보계가 측정하는 걸음수가 단순히 걸음수만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는 만보계의 상품이 되겠지만, 그러한 걸음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또 건강에 관련된 보험하고 연계가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데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건강이 증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만보계를 걸음수를 측정하는 기기들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은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특히 IT를 융합하는 의료 IT 융합의 헬스케어에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예전에는 그 환자였지만 이제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상시 건강관리를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자가 첫 번째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 전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병원, 또 아주 중요한 그 IT 융합 헬스케어 서비스의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이 빠지면 사실은 그 질병을 치료하고 또 전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자들도 헬스케어 서비스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건강과 또 질병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 줬지만 지금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또 건강을 관리하는 그러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사업자들도 IT 헬스케어의 중요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정부도 중요한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의료 행위는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의료법, 의료기기법, 또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또 정부도 아주 중요한 ICT 그 헬스케어의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험의 수가를 적용한다거나 또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한 아주 중요한 그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ICT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헬스케어 플랫폼은 ICT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T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 삼성과 구글과 애플이 각각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이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그 쌈이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발표하고 또한 그 심밴드라는 헬스케어 그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측정 기기도 이제 같이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그 삼성이 발표한 그 쌈이라는 그 플랫폼과 또 그 심밴드라는 그 측정 기기인데요. 심밴드 측정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면 심박수라든가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측정된 정보를 쌈이라는 플랫폼이 모아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이 이제 구글 핏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구글 핏의 그 모습입니다. 구글은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피트니스에 특화를 시켜서 운동을 관리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구글 핏이라는 그 플랫폼에는 다양한 피트니스 서비스 사업자들, 또 피트니스 또 기기 그 사업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제 구글 핏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트니스 그 생태계를 구글이 이끌어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애플이 그 발표한 건강 앱과 또 애플 킷이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애플은 구글이나 아니면 삼성과 달리 그 병원하고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병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그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건강 그 보험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헬스케어 플랫폼을 병원과 또 보험사들 그리고 또 기기를 개발하는 기기 사업자 또 건강관리 서비스하는 또 서비스 사업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을 이제 애플에서도 개발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그 플랫폼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그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애플 건강 앱의 이제 모습들인데요.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그 개인 중심으로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신체 정보, 뭐 키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넣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수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또 내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영양 성분들에 대한 정보, 또 칼로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운동에 관련된 정보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한 강도로 운동을 했는지, 또 몇 분 동안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하는 것들도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기기사들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기기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이 건강 앱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건강 앱, 애플 건강 앱이 나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병원도 병원 정보화가 되면서 병원에서 진료한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또 검색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하는 용도로만 이제 쓰였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쌓여진 정보들로부터 더 나은 가치를 만들려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헬스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나 아니면 분석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인데요. 정형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규격으로 데이터가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 있는 그 EMR 데이터, 그러니까 의료정보 데이터가 그 정형 데이터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형 데이터와는 달리 어떤 텍스트로 되어 있다거나 어떤 문서로 되어 있다거나 이미지, 영상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영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정보라든가, 아니면 내가 CT를 찍으면 CT 정보라든가, 아니면 MRI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비정형 데이터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의료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반정형 데이터로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면서 적어놓은 그 처방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정형 데이터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료 문서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규격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정형 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병원에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또한 이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또 쌓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려는 그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그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의 그 독감 예보 그 서비스인데요. 그 독감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구글의 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난다 하면 내가 열이 왜 날까 해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런 검색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독감이 유행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독감 예측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이제 그림에 있는 게 구글이 예보한 그 독감 예보와 실제적으로 발생한 거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면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 검색어만 분석을 해도 이와 같이 그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필박스인데요. 이거는 그 의약품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 약을 복용하는 그 환자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이제 궁금증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약에 대한 정보를 이 의약품 정보 서비스인 그 필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에 써 있는 뭐 약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약명이 없으면 약의 형태, 크기, 색깔, 모양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약이 어떤 약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약이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뭐 부작용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약을 지금 먹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또한 그 다양한 부가적인 가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질병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질병의 발생 분포를 이러한 필박스에 그 문의하는 그런 검색어를 분석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그 헬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유전자 데이터 서비스인데요. 미국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유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명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700명이면 200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이 보통 3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200테라바이트면 2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20만 기가바이트면 약 그 7,000편의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막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그러한 유전자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유전 정보의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태역군인의 그 전자 의무 기록 그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태역 군인의 2,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의료정보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5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그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 2,200만 명의 그 전자 의무 기록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그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매우 빠르게 하고 긴밀하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인상적이고 유전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미래 예측, 국민 건강 미래 예측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영국의 그 NHS라는 그 헬스케어 서비스, 국립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영국 전국에 있는 약국, 그 병원의 약 처방 데이터를 DB화하고 이러한 DB화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재 어떤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그 시도인데요. 약 복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로서 이제 구축할 수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질병의 분포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약을 어떻게 또 배급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절별로 또 어떤 질병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하는 질병 예측 서비스도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신생아 모니터링에 관련된 그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히 이제 미숙아,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미숙아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내장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미숙아의 그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된 정보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그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시도입니다. 이러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러한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그 데이터가 하루에 약 9천만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그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미숙아가 이제 감염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미숙아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미숙아를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데 유용하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예를 들면 IBM에서 개발한 그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뭐 보험에 활용한다거나 하는 시도가 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에 있는 건강보험 회사인 웰포인트에서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을 이용을 해서 그 효율적인 환자 치료법을 발굴한다거나 하는 그 용도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에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이 웰포인트에서는 3,40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그 치료법을 효과적인 그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 지급액을 낮추게 되면 이 보험사에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웰포인트라는 그 기업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헬스 빅데이터가 이제 많은 그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R&D에서는 뭐 새로운 그 치료법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어떤 그 건강 관리 방법을 찾아낸다거나 하는데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도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이러한 그 빅데이터, 건강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을 투약한다거나 또 새로운 그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하는데도 이러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서도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특히 개인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헬스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보건에서도 헬스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중보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헬스 빅데이터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그 의료 IT 융합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